테스터턴 오소독시 쉬운 세 번째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소제목 진보의 이상에 필요한 세 가지 요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진보의 이상은 이데아를 가리켜요. 진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관에 딱 맞는 겁니다. 이 진보라는 게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쭉 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스 사상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걸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코스모스예요. 성경은 특히 이제 그리스 사상과 어, 대별되는 유대 구약 성서는 코스모스라고 세계를 보지 않고 에온이라고 봤습니다. 그 에온이라는 개념에는 흐르는 걸 게 들어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가는 거, 진보하는 거죠. 진보하는 겁니다. 그 묵시적 에온 사상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종말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진보, 앞으로 나간다. 이거는 그리스도교적입니다. 근데 세속적 진보 사관과 기독교가 얘기하는 종말론적 사관은 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체스터턴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많은 철학, 과학이 진보 사관에 예, 가까웠습니다. 가깝다기보다도 거의 진보 사관이었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발전한다는 거예요. 교육열이 높아지고요. 계몽되고 그리고 어, 가전제품들 뭐 그 당시에 가전제품이라고 해야 아주 초보적이지만 뭐 지금 뭐 가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어떤 생활 도구들이 좋아지고 뭐 교통도 발달하고 그리고 어 그 사람들 차이 귀족과 일반 사람들 차이도 줄어들고 그 진보 사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그 유물론 막시즘과 그 진화론 지금 계속 나오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이 그 당시 또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음, 그 진보라고 하는 점에서는 기독교와 그 시대가 같이 가긴 하는데 그 자연 안에서 그 이데아 그 방향과 그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 그 얘기를 앞에서 했어요. 몇 가지 네 가지로 구분해 설명했죠. 체스터턴은 이제 기독교야말로 영원한 혁명이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7장에서는 핵심은 그겁니다. 기독교야말로 영원한 혁명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의 설득력을 이제 신학적이라기보다도 그냥 인문학적으로 그냥 아니면 상식적으로 아니면 그 좀 총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진보 이상의 이데아요. 진보 나아가는 거 방향성이죠.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이 뭐냐 하는 걸 말합니다. 자, 따라가 봅시다. 세 가지를
미리 말씀드린다면 240쪽부터 나오는 고정된 이상. 고정이라는 말은 이렇게 좀 별로 어, 마음에 드는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고정이 아니라 확고하다고 하는 게 나을 텐데, 고정하면 좀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고한 이상, 이데아가 확실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45쪽부터 나오는데, 복합적 이상, 그 이상이 단순하면 안 된다. 복합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계심입니다. 이제 그때 가서 좀 보도록 합시다. 이 세 가지예요. 확고한 이상,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 확고한 목표, 두 번째, 복합적인 목표, 목표의 복잡성, 세 번째, 경계심. 경계심을 놓지 말자.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너무 제가 어, 상투적인 표현을 했어요. 경계심을 놓치지 말자. 그러기보다도 예, 꼭 그때 가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우리는 진화라든가 진보라는 단어를 놓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 용어 자체 갖고 시시비비 따질 거 없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그것을 개혁으로 부르기를 더 좋아한다. 개혁은 모양을 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기는 모양이라기보다도 형상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 개념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이 모양하면 이 하나의 형식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형상은 그 폼인데 폼, 진료는 매터리얼이고요. 폼은 그러한 형식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또 근원적인 능력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책상이 있다고 합시다. 그 책상을 만들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는 진료예요. 근데 책상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입니다. 그, 그 플라톤의 표현을 빌리면 그게 이데아예요. 또 에이도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그리스 시대 용어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함축하고 있다는 번역보다는 폼을 이 체스터턴이 강조하니까 모양이 아니라 이건 형상이다. 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말하는 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계를 특정한 모양으로 어, 빚어내려고 애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것만 보면 또 모양이라고 번역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데아 이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상, 이데아와 연관한다면 우리말로 형상, 철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용어가 맞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 폼도 들어 책상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잖아요. 그 모양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게 에, 나무만으로 나무가 나오지 않는다는 책상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이미 보고 있는 것을 그 무엇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그런 의미예요. 마음속에 이미 보고 있는 거. 그 책상을 보고 있는 거죠. 예. 그걸 보고 있는 사람만 나무를 갖고 책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 진화는 evolution, 진화는 단순히 자동적으로 펼쳐지는 현상에서 끌어온 은유다. 우리는 진화를
실제 리얼리티로 보는데 체스터턴은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은유다. 어떤 음,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은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과학은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 자연의 성격이 어떤 거냐 하는 거를 말하는 은유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진보는 프로그레스, 진보, 예, 프로그레스, 에볼루션, 리폼 이런 것들은 단지 잘못된 길일 가능성이 높은 길을 따라 걷는 데서 끌어온 은유다. 그러나 개혁은 분별력이 있고 단호한 사람들을 위한 은유다. 다 은유예요. 아, 실질은 아닌 겁니다. 우리 그림자만 어, 보고 산다고 말해도 잘못은 아니에요. 은유입니다. 그런데 진화, 진보, 개혁 조금씩 의미가 다르죠. 분별력이 있고 단호한 사람들을 위한 은유가 개혁이다. 뭐 그건 뭐 이렇게 체스터턴이 해석을 해서 그렇지 딱뭐꼭 그렇다고 보긴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양이 망가진 것을 보고 그것을 제 모양으로 만들려고 의도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그 모양새를 알고 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바로 이 지점에 우리 시대의 거대한 몰락과 큰 잘못이 있다. 어느 지점에 은유로 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상반된 두 가지를 섞어버렸다. 진보란 우리가 언제나 세계를 그 유전에 맞추기 위해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야 마땅하다. 비전, 꿈이죠. 이데아죠. 그게 형상이에요. 거기로 가려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를 목표로 하게 되는 건 이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진보는 우리가 언제나 그 비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죠. 비전을. 예, 하나님에서 이제는 물질로 바꾸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서 진화의 원리로 바꾸고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진보란 느리더라도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정의와 자비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정의와 자비가 바람직한지를 우리가 재빨리 의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근본적인 것을 다 이렇게 회의하니까 진보주의자는 회의주의자가 될 가능성도 많아요. 저도 이제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잘못했어, 저것도 잘못했어.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니까 어떤 방향 자체를 바꿔버리니까 그 다 은유인데 그 손가락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다 부정해버리고 다른 쪽을 가리킨다면 그 좀 웃기는 거잖아요. 프러시아의 궤변가, 프러시아, 그 오스트리아, 아, 그 뭐 등등을 중심으로 한 제국을 가리키죠. 자, 그 다음 쪽 236쪽입니다. 예, 프러시아 궤변가들이 쓴 거친 글은 사람들이 의심하도록 만든다.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고. 음.
뭐 요즘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음모론을 펼치는 거죠. 그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뭐 교황청이 뭐 어떻고 어떻다 뭐 그 등등 있죠. 유럽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 어, 어두운 세계에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누구들이 있다. 유대인들 누구가 있고 뭐 어떻다 그런 거 있어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주의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든 가치와 방향성을 해체해버리는 거죠. 진보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언제나 걷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새 예루살렘이 언제나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체스터던 네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하다. 왜 우리도 역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걷고 있는데 왜 다른 얘기하냐. 그렇게 또 반론을 펼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상에 맞추기 위해서 현실을 바꾸고 있지 않다. 여기서 이상은 체스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교 세계죠. 아직까지 이제 그 그리스도교 세계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데아예요. 대신 이상을 바꾸고 있다. 그런 편이 더욱 쉬운 법이다. 그 행복한 삶이 뭐냐 라는 그 방향성을 우선 확실하게 하고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가 좀 필요해서 이런 걸 바꾸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예 아, 부자가 돼야 행복하다 이렇게 방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은 뒤로 가고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이면 목을 매게 되는 거죠. 우선 본보기를 듣는 일이 더 간단하다. 가령 한 사람이 특정한 종류의 세계를 원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푸른 세계라고 해보자. 그는 자기의 과업이 한참하거나 하찮다거나 쉽다고 불평할 만한 근거가 없을 것이다. 그는 변혁을 위해 오랜 시간 땀 흘리고 푸르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게 그의 이상이에요. 그는 푸른 호랑이를 만드는 마지막 손질을 하는 등 영웅적인 모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푸른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요. 푸른 달이 떠오르는 새벽 같은 동화적인 꿈을 꿀 수도 있다. 이 고상한 개혁가가 열심히 일한다면 그러면 이 세계를 자기가 처음 발견한 상태보다 더 낫고 더 푸른 곳으로 남겨놓게 될 것이 분명하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는 두 번째 치고 그쪽으로 계속 나가니까 조금씩 푸르게 되는 거죠. 날마다 한 포기의 풀을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바꾼다면 천천히 진도를 나가게 될 것이다. 이 진도 나가는 거 이게 진보죠. 그러나 만약 그가 매일 좋아하는 색깔을 바꾼다면 전에 진도를 나갈 수 없다. 어느 날은 새로운 철학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 모든 것을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칠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그의 작업은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그저 몇 마리의 푸른 호랑이가 초기의 표본으로 어슬렁거리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세상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 다음 쪽입니다. 237쪽. 얘가 얘가 재미있죠. 선명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냥 어떤 흔적만 이렇게 남고 있지 그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현실이 바뀌지가 않는 거죠. 계속 불행한 거죠. 말하자면. 21세기 사는 우리가 200년 전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풍요롭게 살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그런 정도로 양적인 면에서 발전해 온 것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냐. 그렇다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적 현대 사상가가 취하는 입장이다. 예, 그 체스터턴이 보고 있는 그 시대의 사상가들이
그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막시즘이 얘기하는 것, 뭐 진화론이 얘기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인간의 무의식적인 심층 심리학이 주장하는 것, 뭐 사회주의와 뭐 등등등 많은 것들이 그 비슷한 모양이다. 이것을 터무니없는 번복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극단적이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최근의 역사적 사실이다. 이미 다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모양만 바꿔서 나타나고 실제 진보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당시 시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정치 문명에 일어난 모든 중대한 변동은 19세기 후반이 아니라 초반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체스터턴이 살던 때보다 100년 전에 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변동들은 사람들이 왕당주의, 음, 왕당주의, 복고주의인가, 프로테스탄티즘, 깔뱅주의, 개혁운동, 그리고 혁명운동을 확고히 믿고 있었던 흑과 백의 시대에 속했다. 그리고 각 사람은 무엇을 믿든지 간에 회의적인 태도 없이 꾸준히 믿었다. 물론 국교가 넘어질 뻔하고 상원이 쓰러질 뻔한 적도 때도 있었다. 급진주의자들은 한결같고 일관성이 있었으며 또한 보수주의파가 될 만큼 지혜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의 급진주의 속에는 무엇이든 넘어뜨릴 만큼의 시간과 전통이 없다. 예. 중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진보, 변화, 혁명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그 키가 작은 사람들, 뭐 난쟁이라고 하는데 요즘 어떤 말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제가 다른 용어를 몰라서 그냥 부릅니다. 그냥 난쟁이 사회에 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현대 사상가들의 생각이 말입니다. 정말 거대한 힘으로 이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휴 세실경은 변화의 시대는 지나갔고 우리 시대는 보존과 평정의 시대라고 말했는데 이건 뭐 옳다. 근데 휴 세실경이 우리 시대가 보존의 시대인 것은 완전한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임을 알았더라면 그는 상당한 아픔을 느꼈을 것이다. 세실경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각주에 나오긴 했는데 저명한 보수주의 정치가 교회의 권위와 지배와 의식을 중시하는 영국 국교회의 고교회파 신자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체스터턴과 의기투합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기존의 제도들이 그대로 남기를 바란다면 신념들이 빠르게 자주 예,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라. 238쪽으로 넘어갑니다. 지성적인 삶이 혼란스러워질수록 그런 제도들은 더욱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정치적 이념, 집산주의, 음, 이념, 집산주의, 집산주의라는 게 뭐야? 이렇게 이념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는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톨스토이주의, 신봉건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과학적 관료주의 등이 낳는 명백한 열매는 군주제와 상원의 현 상태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돼버리는 거죠. 서로 제각각 뭐 막 이렇게 작은
어떤 부분들을 붙들고 서로 어, 뭐 백가쟁명이라고 하는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 큰 힘은 위협을 안 받는 거죠. 군주제와 상원. 모든 새로운 종교들이 낳는 궁극적인 결과는 잉글랜드 국교가 성공해요.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캔터베리 대주교의 보좌를 지탱해 준 것은 다름 아니라 거인의 구분 등을 가진 칼 마르크스, 니체, 톨스토이, 커닝엄 그레이엄, 버나드 쇼, 오베른, 허버트 등과 같은 인물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의 그 일관되지 못한 혹은 부분에 떨어져 있는 서로 모순되는 주장들로 인해서 종교적 권위는 더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건데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못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카톨릭으로 개종합니다. 뭐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개종하게 된 동기도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그의 사상과 연관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금 지지하는 건지 그 제도가 아니면 제대로 맞서지 못하는 현대 그 당시로서의 현대의 자그마한 목소리들로 인해서 결국은 개혁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유 사상이야말로 자유를 막는 최상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현대적 방식에 따라 노예의 정신적 해방을 도모하는 것이 노예 해방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여기 아, 좀 표현이 약간 어색한 데가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화면에 밑에서 셋째 줄이에요. 니그로 노예는 흑인 노예죠. 왜 니그로라고 번역했을까? 니그로 노예는 비천의 야만인인지라 어쩌면 인간적인 충성심이나 자유를 향한 애정 가운데 하나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사람 239쪽이에요. 그 표현이 너무 거치네요.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사람 그레이드 그라인드 씨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죠.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원은 정신적인 고민이 너무 많아서 자유를 믿지 못한다. 그는 혁명 문학과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으며 과격한 철학들이 연달아 등장하는 바람에 그는 입을 다문 채 자리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이것저것 모르는 어, 흑인 노예들이야말로 자유를 향한 애정이 있다. 근데 너무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사는 그 당시 그 영국의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은 자유로워지는 걸 아예 꿈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하루는 마르크스주의자가 되고 다음 날은 니체주의자가 되고 다음은 초인이고 그 다음 날도 초인일 것이다. 아마. 그리고 날마다 그는 노예다. 음. 이런저런 주의 주장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예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저것 모르는 흑인 노예들은 자유를 갈망하는데 그 당시 중산층 영국인들은 그게 없다. 현대 지성인들이 하는 일이란 바로 그런 정도다고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진보로 나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현대 지성인들의 주장은 아무 쓸모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진보 바꾸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야, 개량은 가능하나 개혁은 안 되는 거죠. 모양은 조금 바꾸나, 그 실질을 바꾸지 못하는 거죠. 음, 그는 날마다 노예다. 이 모든 철학이 등장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은 공정밖에 없다. 이 모든 철학에 의해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그레이드 그라인드슈밖에 없다. 사업가요. 그 입장에서는 상업용 노예에게 계속해서 회의주의 문헌을 공급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아, 날카롭네요. 이런 주장들은요. 음, 노예가 되게 하는 거죠. 권위를 상대해 버리니까. 물론 나는 그레드 그라인드가 장서를 제공하는 일로 유명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교양은 있게 만드는데 직원들에게 그런 자유를 갈망하지 못해요. 그는 자기의 의식을 잘 보여준다. 모든 현대 서적은 그의 편에 서 있다. 기업가 편에. 하늘의 비전이 항상 변하고 있는 한, 방향이 바뀌고 있는 한, 이데아가 바뀌고 있는 한, 그 이데아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성인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니체이고 프로이트이고 막스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의 기업가이고 뭐 등등등등 구글이고 오늘 식으로 얘기하자면 항상 변하고 있는 한 땅의 비전은 언제나 똑같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오늘에도 딱 들어봤습니다. 그 어떤 이상도 그것이 실현될 정도로 아니 부분적으로 실현될 정도로 길게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그 짧죠. 그 유효기한이. 현대 젊은이는 늘 그의 생각을 바꾸게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을 결코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보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우리 이 나라에서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20대가 지금은 가장 보수화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민족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세대 못지않게 잘 사냐. 아버지 어머니처럼 자기도 아파트를 빨리 어떻게 해놓냐.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환경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자,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